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신 의원입니다. 자, 지금 반대 토론하러 나왔죠. 주어진 시간 20분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아마도 서울시 의회를 가장 열심히 지켜보고 경청하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짧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알고 갈게요.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몇 명 강제징용 당했다고요? 연인원 780만 명 누적 인원 추정합니다. 이 780만 명이라니까 너무 황당하지요. 780만 명 하면 당시 3천만 인구면 3분의 1이 끌려간 거니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학계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 끌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 번 갔다 오신 분들 2번, 3번 반복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녀오신 분들 합산하면 거의 800만 명 가까이 것이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입니다.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유상,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965년 한일 협정, 소위 말하는 청구권 협정 우리 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을 하는 걸까요? 무려 11대 이토록 자랑스러운 서울시 의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우리 적극 지지한다. 그것도 무려 서울시 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듣고도 결의문을 보고도 이게 과연 한글로 쓰여진 문서인가 싶을 정도의 충격인 거죠. 그런데요, 20분 동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감정 섞인 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의회답게 사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소송이 시작됐거든요. 저기 써있죠. 97년에 일본에서 강제징용 용기 냈던 우리의 국민께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했는데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처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로 돌아와서 처리했던 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97년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21년이 지나서 첫 번째 승소일 때까지 원고 4분 중에 3명은 돌아가셨다고요. 그 얼마나 처참한 시절이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전 정권의 대법원의 어떤 독단적인 판사 한 분의 드리블로 인해서 내린 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거쳐서 마침내 역사적 판결이 나온 겁니다. 어떤 판결인가요?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 그것을 마땅히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배상해야 한다. 그 판결인 거죠. 자, 한 줄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저 박스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많은 국민분들께서, 주권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이 소송은요, 어느 한 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70여 건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 의회 11대에 오늘 통과될지도 모를 이 결의안은 한 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원한의 판결을 끝내 듣지 못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70여 건의 소송 당사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저기 써있듯이 전체 피해자의 0.76%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추론할 뿐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이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회답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 다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인권협약에는 명백한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결의, 조약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과 피해에 대한 불의에 항의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에 근거를 둔 개인 청구권은, 개인 배상 청구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어떤 국가 간의 조약마저도 강제할 수 없다. 재단할 수 없다. 국제인권조약에 정확히 정의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그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아본 저 자료를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 빨간 박스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반대 토론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정말 몇 날 며칠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관련된 논문도 많더라고요. 1965년 한일협정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완전히 종결이라고 본다. 그런데요, 그 협정문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 당사자 간의 해석은 지금까지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다른 것이 양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쭉 갔던 것이 아니고요, 양국 모두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요? 정치 환경, 경제 환경,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무엇이 더 상식적인가를 판단해왔기 때문입니다. 저기 빨간 박스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 간의 포기된 권리란 외교권 정도다. 외교 조약권 정도의 수준인 거지. 개인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볼게요. 저기 빨간 박스가 중요합니다. 일본과 당시 소련 협정 맺거든요. 저희와 비슷합니다. 일본 정부에 써 있는 말입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가 개입해서 왈가왈부할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권리는 없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 초에 일본 내에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가 소송을 걸죠. 일본 정부로서는 소련과 맺었던 조약 당시에 일본 개인 청구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해야 될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저기 두 번째 박스 똑같습니다. 저기 외무부 공식 답변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관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역사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3자 변제 방식을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한다는 결의를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츠노미야 겐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건 국제법의 상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일관된 입장이었고,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양심인 거죠. 겐지 변호사협회 회장은 계속 추가로 설명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게 결코 아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체 배상 청구를 포기했지만 자국민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상해 주죠. 그게 국제법의 상식이에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법을 공부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국제법의 상식인지, 일본은 자국 내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고, 그걸 계속 실천해 왔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법정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그리고 어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힌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문이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배상 청구권은 단지 재산권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밝혔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관계 중요하다. 미래로 가자. 그러니까 소모적인 법적 논쟁 이런 거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 나아가자. 현재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무려 2006년 판결문입니다. 소모적인 법적 논쟁 혹은 외교관계가 좀 불편하다 같은 것은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다.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인권 앞에서요. 헌법재판소는 또 밝히고 있습니다. 되려 일본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방향인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심지어 일본 정부를 보고 배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제3자 강제징용 방식이 왜 가장 황당한 수준으로 처참한 거냐면, 지금 강제징용을 배상해야 되는 대상은요, 일본 정부가 아닙니다. 전범 기업입니다. 정부 간의 조약으로 일본 정부가 물어내세요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니 피해를 입힌 전범기업은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식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어길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대간절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의 뒤에는 이 시간을 피눈물로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반대토론 7분 남은 시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는 저 빨간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실을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집행 단계,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쳐도 심각한 법률적 위반의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역시도 살펴보셔야겠죠. 자, 저 네모 박스에 있는 이야기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말하자면 민사의 영역입니다. 전범기업이 돈을 뱉어내야 하고 그걸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아야 하거든요. 두 대상이 당사자입니다. 정부는 중재자, 제3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 저 빨간 박스 나와 있죠?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제3자 변제의 제한은 이를텐 거죠.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다. 저 까만 박스를 봐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저는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실제로 집행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사안은 강제징용을 만들었던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돈을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기업 보고 갚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권한의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떤 문제가 진짜로 불거지는 거냐면 지금 제3자 변제 방식 같은 것이 그대로 통과돼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시죠? 헌법에 나와 있는 저 얘기. 명백한 삼권 분립을 파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의견을 행정부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시간입니까? 지금 이런 결의안을 반대한다라는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역사에 기록될 일이고 해외 토픽감입니다. 왜요? 명백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권한도 없는 행정부가 정면으로 위배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걸 시의회에서 어서 진행하세요라고 촉구하겠다는 결의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은 전범기업은 다른 나라에는 사죄하고 배상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군 포로에 대해서는 사과했고요. 배상했고요. 중국 역시 똑같습니다. 중국 노동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배상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은요, 잘못이 있으니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끝까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이라고 말할 뿐이죠. 보상은요, 갚긴 갚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배상을 받아야 합니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식민 지배를 명백한 불법 지배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이토록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가해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 지겹지 않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과 그리고 배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국 기업에 돈을 갚아도 된다,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굳이 따지면 이게 배임죄가 아니면 뭐가 배임죄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반대 토론을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의 일관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실제 살아있는 현재 3명의 생존자입니다. 3명 생존자 모두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결정 방식을 대한민국 정부는 했고
제11대 이토록 자랑스러운 서울시 의회는 그 방식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의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5,200만 국민 앞에 생생한 목소리로 이 자리에 앉아서 표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분 12초가 남았습니다. 혼자 서서 혼자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대신 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의 뒤에는 일제강제징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사죄, 사과, 명백한 식민지 불법 지배에 대한 배상 같은 이야기를 따져도 모자랄 시간에 그런 것들은 다 지워놓고 미래로 가자, 통합이 중요하다 같은 달콤한 이야기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진 조국의 마땅한 자세인 것처럼 그렇게 5,200만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행정부의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과 그걸 동조하고 있는 서울시 시의회 직전의 모습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디 반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